지금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 조선노동당보다도 더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군부 집단, 총참모부를 중심으로 한 군부 집단, 그 중에서도 군부 집단 내에서도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던 것이 바로 총정치국이 아닌 인민군 보위사령부였습니다. 97년도까지 98년도까지 시작되었던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에 이 한국의 간첩으로 아니면 반동분자로 몰아 사살한 것이 약 2만여 명에 달합니다. 날아가는 세은고사하고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것이 바로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 일명 인민무력부 보위국에서 조선인민군 보위사령부로 개편돼서 김정일의 수정 노릇을 하면서 김정일 체제를 옹호했던 것이 바로 이 인민군 보위사령부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자기 눈에 거슬리는 모든 사람들을 처용하고 심지어 자기에게 적대적으로 거슬리는,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면 그것이 반동이든 아니든 무고한 사람이든 간부든 서민이든 무자비하게 죽여버렸던 보위사령부, 그 악명 높은 보위사령관이, 초대 보위사령관이 제가 보위대학에 있을 때 보위국장을 했던 원웅이라는 자입니다. 결국 김정일은 인민들의 원성과 북한 주민들뿐만 아니라 고위 관료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원웅이를 체포하여 권력남용으로 총살하기에 이릅니다. 이 사람 하나 잡았다고 해서 그 죄가가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막강한 권력 뒤에는 바로 김정일이가 있었고, 김정일 역시 자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직 군대에 의존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군에 막강한 권력을 줬던 것입니다. 그 권력을 잡았던 것이 바로 이영호 총참모장이죠.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이 3명밖에 없을 때 바로 이영호 총참모장이 당전의 정치국 상무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영남 총리도 정치국 상무위원 자리에 없었습니다. 김영남과 김종일 그리고 인민군 총참모장만이, 이영호 총참모장이 정치국 상무위원이었죠. 막강한 권력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모든 외화벌이 수단 그리고 물적 자원을 모두 깡그리 인민무력부에 집중시키고 총참모부에서 모든 것을 관할하던 권장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김정일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조선인민군대는 조국이며 당이며 인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조선노동당은 곧 국가이고 인민이며 군대라고 했는데 거꾸로 선군 정치를 선포하면서 조선인민군은 바로 당이며 국가이며 인민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막강한 권력을 줘놓고 자기 체제를 지키려고 했던 것이 바로 김정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이영호도 김정일이 죽은 다음에 바로 1년도 되나마나 한 기간에 장성택과 김정은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호위사령부에 체포되어 처형당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이영호 총참모장을 따르던 수많은 장군들도 함께 체포되고 정치범 수용소로 일부는 함께 처형됐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것이 인민군 보위사령부. 그 보위사령부가 지금은 토사구팽당해서 인민무력부 보위국으로 다시 전락됐고 그 막강한 권력을 모두 조영원이 해소해버렸습니다. 인민무력부가 가지고 있던 총참모부 관할에 있던 모든 외화벌이 공장이나 광산 사업소들이 모두 조선노동당으로 모두 귀환됐고 이제는 인민무력부 총참모부는 오직 당의 눈치만 보고 조영원의 눈치만 보는 호수아비로 전락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와 함께 보위사령부도 보위국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인민군 보위사령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국가보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이 국가보위부도 그 위상이 완전히 전락당하고 당의 고멸부서에 또 호위사령부의 감시를 받는 부서로 전락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화벌이 기관을 중심으로 한 인민군과 또 러시아에 나와 있던 국가보위부 해외반탐국 간부들과 요원들 그리고 호위사령부 정치위원과 외화벌이 담당 부사령관을 비롯한 그 무역회사 러시아와 중국에 나와 있던 외화벌이 일꾼들이 김정은을 암살하기 위한 쿠데타를 모의했기 때문입니다. 그 국가보위부를 그래서 완벽하게 전락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국가보위부장이었던 김원웅 지금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물론 완전히 처형됐는지 총살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높이에 있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의 모든 사생활까지 알고 있는 김원웅과 같은 자를 김정은이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북한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미 김원웅과 그를 따르던 부부장들 그리고 국장들은 모두 처형됐다는 것이 북한에서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국가보위부장을 그럼 누가 할까요? 원래 국가보위부장은 김원웅과 또 김원웅이 전에 있던 우동축이만 해도 당장의 정치국 우동축은 후보위원이었고 김원웅은 종위원이었습니다. 국가보위부장이
당좌인의 정치국 위원을 했던 적은 김정일 시대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은 자기 체제를 확보하고 자기 체제를 집안을 꾸리기 위해서 이 인민군 보위사령부와 김원웅 국가보위부장을 이용하고 토사구팽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권력을 모두 빼앗아 당중앙위원회로 귀속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위부장도 정경택이 때부터는 대장에서 상장으로 강등시켰습니다. 이번에 정경택이 대장을 받고 총정치국장으로 간 것도 국가보위부장 시절에 대장을 받은 것은 바로 그를 총정치국장으로 보내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대장으로 승진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장으로 승진시키고 정경택은 상장에서 대장으로 승진되어 총정치국 국장으로 갔던 것입니다. 권영진, 그는 어디로 갔는지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일체 어떤 언론 매체에도 권영진, 당전의 정치국 위원이며 총정치국장이었던 권영진, 그리고 경찰총국장으로 있다 인민군 총참모장이 된 지 1년도 되나 마나 해서 목이 날아나간 사람이 바로 림광일입니다. 림광일 대신에 간 사람은 바로 사해안 전부장으로 있던 사람이 임관 총참모장으로 하고 보위상으로 있던 이 정경택 상장이 대장으로 승진하면서 거기로 갔죠. 그러면 지금 국가보위부장 자리는 누가 왔을까요? 어떤 곳에서도 지금 국가보위부장이 누군지는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받은 정보에 의하면 국가보위부장을 국가보위상이죠. 국가보위성 보위상. 국가보위부를 성으로 전락시킨 것도 원래 부가도 북한에서는 큰 기관입니다. 성으로 전락시킨 것도 바로 김정은이지만 그 국가보위성 보위상을 이번에 새로 임명했다고 합니다. 이 국가보위상 이름을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어떤 언론에서도 통일부나 우리 국정원도 알지 못하고 있던 국가보위성 보위상, 바로 작전국 정치위원도 했고 작전국 부국장도 작전총국이죠. 부총국장도 했고 정치위원도 했던 4.25 훈련소 정치위원으로 가 있던 이창대라는 인민군 상장이 현재 국가보위성 상으로 내정되었다고 합니다. 김정은의 상당한 신임을 받는 젊은 지휘관이라고 합니다. 김정은이 2년간 김일성 군사대학에서 공부할 때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이창대라는 사람이 현재 국가보위성 보위상으로 최근에 임명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북한 소식을 알려드리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가보위성도 지금은 맥을 추지 못하는 기관으로 항상 당중앙위원회 고멸부에 또 조직지도부에 당생활 지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항상 감시를 받는 기관으로 전락돼 버렸다고 합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국가보위성, 국가보위부, 그리고 인민군 보위사령부는 보위국으로 전락되고 국가보위부는 보위성으로 전락되어 지금은 조영원 조직비서의 손탁에서 돌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들을 이렇게 조영원이가 주무르면서 모든 권력을 한 손에 틀어쥐고 좌지우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게 된다면 또다시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비난은 조영원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조영원 토사구팽되는 날도 얼마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고의 권력 집단에서 이제는 당중앙 조직지도부의 감시 대상으로 전락한 인민무력부 보위국과 국가보위성,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임무는 그래도 김정은 체제를 수호하고 지키는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정치범이라고 하는 반 김정은 세력을 색출하는데 그 중점이 있다는 것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